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벽대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제법 조금 더위가 한풀 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화려한 가을 맞으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국회에서 이제 독일 통일 문제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 과제 이와 같은 큰 주제로 이 세미나가 열렸고 이제 저는 영광스럽게도 여기서 지금 이제 독일 통일 그리고 한반도 통일 관련해서 이제 특강을 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어제 한반도 통일과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 과제다. 이런 주제고, 그 다음에 이 국회의원 최형두 사무실, 그리고 KMA 역사 포럼 김칠주 회장이 계시는 역사 포럼. 이것이 이제 공동 주최를 하고, 그 외에 이제 군인공제회, 그 다음에 한국 방위산업진흥회, 그리고 육사총동창회 북극성 연구소, 그리고 이제 국민 희망시대, 국민희망저널, 이와 같은 단체에서 이제 후원을 해서 성황리에 개최가 되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이제 통일교훈과 그리고 남북통일, 이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분들도 다 다른 주제로 발표를 하셨고 해서, 여러 가지 시간 제약으로 많이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전부 이제 여기서 쏟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육군 사관학교 31기생이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와 같은 양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군 대령으로 예편을 해서 지금 현재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지금 현재 왜 아직도 7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분단 구조 속에 갇혀 있는가, 이런 걸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통일을 생각할 때 우리 한반도 안보 여건이나 통일 여건 이런 것들을 냉철하게 좀 객관적으로 살펴보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독일 통일로부터 과연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독일하고 우리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안 되고 또 그러면서 이 조금 큰 그런 어떤 교훈이나 이런 데 대해서 좀 회의적인 그런 의견을 피력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끌어낼 수 있다. 분야별로도 그렇고. 그러나 시간 관계상 이런 것들은 좀 다 못하고, 어쨌든 어떤 큰 교훈들만 한번 잡아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가 통일정책 관련해서 어떤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5년도에 이제 독일은 2차 대전 패망 이후에 패망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승 4개국에서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맨 좌측 네 개의 점령구역으로 전부 분할이 됐다. 이제 맨 오른쪽은 소련, 저 위에가 가운데 위에가 영국, 밑에가 미국, 그리고 맨 좌측 파랑이 이제 프랑스인데, 이와 같이 네 개의 점령구역으로 이제 분할이 돼 있었는데, 그러나 2년 뒤에 서서히 이제 냉전이 와해되면서 구소련으로부터 공산주의가 계속 서진하면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영국 점령구역과 미국 점령구역이 서로 이제 합치게 되고, 그 다음에 2년 뒤에 프랑스가 여기 조인하면서 이것이 이른바 이제 서방 3개국 점령지역이 서독이 되고, 그리고 이 빨간색이 이제 동독이 됐다, 그 얘기. 그러면서 49년도 이제 동서독이 건국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전부 무려 40년간을 지속을 하다가, 그리고 90년 이제 10월 3일 날 드디어 독일은 통일이 됐습니다. 우리 한반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35년간 일제 치하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으로부터 해방된과 동시에 이제 한반도에 그 당시에 남아있던 일본군의 무장 해제, 이 문제를 위해서 이제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일방적으로 이제 그어놓고,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들어와서 이제 전부 이렇게 주둔을 하고 있다가, 그다가 이제 5년 뒤에, 5년 뒤에 이제 6.25 남침이 있었고, 김일성이 한 6.25 남침이 있었고, 그 이래로 지금 현재 우리 남북한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까지 냉전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동서독 그 통일 배경을 한번 보면은, 먼저 동서독 문제는 아까 얘기대로 전승 4개국에 의해서 지금 현재 강제로 그 분할됐기 때문에 이 전승 4개국이 오케이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분단을 극복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그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독일 문제는 국제 문제화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그러나 동서냉전이 이제 89년대 종식되면서, 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두 분이 그 주역들인데, 종식되면서 드디어 독일 통일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동서냉전의 종식이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규정을 한다면은, 사실은 이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체제의 어떤 이런 일방적인 승리고, 그 다음에 소련을 그 중심으로 한 동구 체제의 일방적인 패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이 바탕을 근본적으로 흐트러 놓고 깔아놓은 것이 바로 미국이다,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소련 강경 그 어떤 군비정강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그 추진을 했고, 여기에 결국 이제 소련이 몰락하면서 이제 완전히 미국 주도의 서방 체제가 승리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동구권이 그 이제 허물어지는데, 자, 이것을 가속화시킨 사람이 바로 이제 고르바초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85년 3월 달에 이제 공산당 서기자로 부임한 이 고르바초프는 87년도 그 당시부터 이제 동구 공산권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개혁하고 개방하자, 자, 그러면서 글라스노스트, 그 다음에 이 페레스트로이카, 이런 걸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민주화돼야 되겠다, 이러면서 서방과의 협력,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자, 지휘부들은 이제 new thinking, 새로운 사고하자, noise thinking, 이런 거를 계속 이제 고르바초프는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89년도 7월 달에 이제 WTO, 그 당시에 바샤펙 정상회담 때, 자, 일방적으로 우리 여태까지 해왔던 브레즈네브 독트린, 그러니까 우리 사회주의 이거를 이제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차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장소는 우리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자, 군사력을 풀어놓겠다, 이런 거 이른바 이제 브레즈네브 독트린인데, 68년부터. 자, 그러면서 여태까지 이제 동구권에 좀 뭐 프라하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이제 한가리라든지 뭐 이런데 계속 그 군사력을 보내놓고 그런 짓을 했는데, 자, 이런 거 더 이상 이제 안 한다, 이런 그 포기 선언을 이제 89년 7월 7일 하면서 이른바 이제 시나트라 독트린, 자, 너희들 멋대로 가라, 너희들만 my way, 그런 이제 주장을 고르바초프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89년 10월 7일 그 당시 이제 40주년 동독 건국 40주년 그 기념식 행사장에서, 자, 이 고르바초프는 Wer zu spät kommt, den bestraft das Leben에서, 자, 늦게 오는 자는 인생이 그를 보란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혁개방의 자 열차가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올라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만약 이 기차를 놓칠 경우에 큰 재앙을 닥칠 것이다, 벌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이제 상징적인 얘기를 이제 고르바초프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르바초프 이면에는, 자, 뒤에는 강력하게 그 교황 바오로 2세가 이제 고르바초프의 그 개혁개방 정책을 지지를 했다. 그래서 동구권을 계속 독려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9년부터 본격적으로 동구권 내 이제 그 민주화 운동이 확산이 되고, 이러면서 동구 공산 체제는 이제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민주화 공을 쏘아 올린 나라가 바로 이제 폴란 자유노조 이제 레파엔사 솔리다노시, 자, 이 폴란드였고, 그 다음에 이를 거의 동시에 자, 이 체코슬로바키아 차타 77 바츠라브 하벨, 극작가 하벨, 나중에 대통령이 됐는데, 자, 이 하벨을 중심으로 한 차타 77이 이제 체코슬로바키아의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헝가리나 동독이나 루마니아가 뒤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동구권이 자, 그 40년 가까이 공산 체제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전부 민주화가 될 수 있었는가? 그 얘기는, 자, 비록 그 아주 짧은 시간에 1년 내에 전부 민주화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뭔가, 역사적인 배경이 뭔가, 자, 이 얘기를 간략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 동구권은 2차 대전 발발 전까지, 그러니까 1939년 이전까지,
훨씬 이전에 이미 서구 민주주의 영향권 속에 전부 있었다. 그 얘기. 그러니까 1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 제국이 전부 해체가 됐는데, 자, 그 당시 그 서구 진영에서 이 당시 새롭게 신설되는 그 독립국가들한테 전부 민주주의 그런 영향을 미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제 독립국으로 이제 부상한 나라가 바로 체코슬로바키아고, 그 다음에 폴란드다 그런 얘기. 그리고 세르비아, 크로아치아, 이제 슬로베니아 이런 나라들이 전부 오홍 제국 소속으로 있다가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전부 민주국가로 돌았다. 그러니까 이거 전부 1918년부터 이미 민주주의 냄새를 계속 맞으면서 쭉 성장해 왔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지금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러시아 제국이 이제 1917년도에 해체가 됐는데, 그때도 이제 그 핀란드, 그 다음에 발틱 3국 이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그 민주주의 영향을 계속 미쳤다. 이제 민주주의 영향권으로 이런 나라들이 이제 뭐 편입됐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예컨대 이제 구소련이 해체될 때, 아니면 지금 현재 89년도 그 당시에 그 민주화 바람이 불었을 때 일제히 전부 다 노선을 옛날 그 향수를 생각하면서 전부 민주국가로 이제 돌아설 수 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지금 1년 반 동안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유감스럽게도 그 당시에 이제 이 전부 또 여타 이제 그 소련 공화국, 예컨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뭐 이와 같은 tür크메니스탄 이런 나라들은 이제 서방의 어떤 이런 민주주의 그런 혜택을 영향을 못 받았다, 지원을 못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독립 이후에 91년 독립 이후에 자 계속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 공산주의 지지하는 그런 그 지도부 아니면 민주주의 지도부 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이제 서방 그 추종하는 그 젤렌스키까지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고통을 안고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동구권 지금 현재 말씀드린 그런 여러 나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민주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89년도에 동구권이 전부 무너지고 계획경제하는 나라들이 소련을 위시해서 전부 무너졌는데, 그러니까 북한도 앞으로 지금 현재, 그러나 북한은 이와 같은 그 동구권과 같은 오래된 그런 어떤 민주주의 전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조선시대 이래로 계속 일본 통치하에 있다가 그리고 나서 그대로 지금 현재 김일성 이 공산 체제로 이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 체제는 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설사 앞으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 후속 정권은 여전히 커뮤니스트 엘리트가 될 것이다. 조선 노동당 그 엘리트들이 하면서 하루아침에 급격하게 지금 현재 이 동구권 89년도 무너져서 민주화되듯이 그와 같은 현상은 생기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독일 같은 경우도 1차 대전 이후에 이제 그 당시에 바이마르 레퍼블릭, 이건 완전히 입헌군주의 전부 폐지하고 민주주의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동독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산권 무너지면서 곧장 이제 이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곧장 민주화 될 수 있었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까지 여러가지 지금 얘기한 이 빨간색의 나라들, 동독 같은 나라들은 전부 민주주의를 전부 다 그 자체 내에서 이제 전부 민주주의를 이제 구가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서독 그 통일 배경 얘기를 할 때, 동독 공산 체제가 저절로 와해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서방 진영에서 나토 진영에서 이제 서독 연방군이 저쪽을 상대로 총을 한 발 쐈거나 대포를 쐈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무너졌다. 그러니까 동독의 그 사회주의 기획경제 이것이 이제 작동을 안 해가지고 전부 무너졌다. 그 당시 89년도에 이제 서독 그 지도부들이 들어가서 동독 경제 실태를 살펴봤더니 완전히 핀포츠벨, 그러니까
12시 5분 전이다. 이제 5분만 있으면 완전히 폭삭 간다. 그 얘기.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동독의 그 경제 상황이 아주 열악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동독 그 경제장관 얘기는 외채가 너무 많아. 206억 그 불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계속 모든 것 전부 다 수출해도 그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자, 그 당시에 이 안고 있던 그 외채 그 이자를 갚기에도 급급했다. 뭐 이렇게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엉망진창이었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면서 1991년부터 채무 불이행 국가로 전락할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저절로 공산 이 저 계획경제, 이 사회주의 계획경제 이 자체는 이제 역사 발전의 대안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극명하게 지금 입증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동독 체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동독 주민들이 자 평화적인 무혈 혁명을 했다. 그 얘기. 그래서 오래전도 비록 40년간 공손 치하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전부터 대대로 이렇게 내려오던 그런 어떤 민주화 전통 이런 것 때문에 쉽사리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무혈 혁명으로 반정부 그 시위에 좀 앞장설 수 있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고바초프가 이 동독지로 불신을 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그 개혁 요구 이거를 이제 지지를 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동독인민의회가 우리 지금 이제 국회인데 여기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이제 독일 통일을 기본법 23조에 의해서 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90년 8월 23일 날 이와 같은 그 결정을 했는데 이 기본법 23조라고 하는 거는 자 동독의 우리 5개주가 그대로 서독의 그 연방주로 편입이 될 테니까 그 편입되는 순간부터 이제 서독기본법 헌법의 그 구성력을 그 효력을 받게 되는 뭐 그와 같은 그 방안을 채택했다는 거예요. 90년 8월 23일 날.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은 이제 기본법 146조 이거는 완전히 연방 새로운 그 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독일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헌법을 만들려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재헌의회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양독 간에 뭐 어떤 이 의원수를 결정하고 너무나 이제 복잡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와 같은 어느 천년에 지금 이런 방식으로 통일을 하냐. 지금 이제 소련이 계속 노려보고 있는데 자 기회가 왔을 때 빨리 지금 현재 이거를 해결해야지 더 이상 이제 지체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판단 아래 기본법 23조 이한 통일을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단히 중요한 그런 거다. 자, 그러면서 이 계속 5개주가 그대로 흡수당하면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독일 통일은 흡수 통일인데 이 흡수 통일이라는 의미는 자, 서독이 힘없는 동독의 의지와는 좀 무관하게 계속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넝큼 동독을 흡수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자, 가만히 있는데 동독이 저절로 제발 우리를 좀 흡수해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통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 외에 이제 동독을 둘러싸고 있는 동국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이제 이 몰락 직전이었다. 또 파샤팩, 이거는 91년 6월 말부로 좀 사라졌는데, 자, 이것도 완전히 이제 기능을 상실하고 흐물흐물했었다. 이제 그러면서 통일될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외부적인 객관적인 이런 요건들, 예컨대, 자, 동독의 무슨 국제 문제든 이런 동서냉전 이런 것들이 전부 흩어졌고, 그 다음에 동독 상대의 통일 상대인 동독이 저절로 지금 막 무너지려고 그러고, 그러나 이제 이게 통일하려면은 뭐 돈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들을 다 리딩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국력을 갖춘 뭐 그런 게 필요한데 자 서독 정부가 끊임없이 지금 이제 분단 이래로 건국 이래로 계속 국력 신장을 해오고 그 다음에 일관된 동독 정책, 대동독 정책 그러니까 자 이게 원칙에 입각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그런 그 동독 정책을 계속 펼쳤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그 나치 만행에 대해서 사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내외적인 그런 그 통일 여건 아까 얘기대로 전승 4개국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결코 통일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승 4개국의 어떤 비위를 맞춰가면서 자 이와 같은 계속 노력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여기서 보시는 것이 이제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이 윌리 브란트 1970년도에 이 폴란 게토 봉기 기념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전 세계를 상대로 과거 우리 나치가 정말 그야말로 참 인류적으로 생각할 때 전혀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그 만행을 저질렀다 이제 그런 실토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게토 이 봉기탑 여기에는 이제 폴란드 유대인들이 모여 살던 데인데,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폴란드 유대인들을 전부 이제 한 군데다 몰아서 전부 다 이렇게 살게 했는데, 이걸 이른바 이제 게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1000여 개의 유럽 내 게토가 있었는데, 이 게토 중에서 제일 큰 데가 이제 바로 이 바르샤바,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독일 점령 초기에는 폴란드 유대인이 모두 한 330만 명이 됐는데, 그러나 전후의 생존자를 세알려 봤더니 38만 명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무려 290만 명이 2차 대전 가운데 전부 죽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로 이제 어디서 죽었냐면, 게토, 아까 얘기대로 집단 거주지. 여기서도 이제 많이 사망을 했고, 그 외에도 이제 페니신슬라가, 콘센트라슬라가 해서, 집단 수용소. 여기 쭉 헬모 이런데 벨책 트레블린카 이런데 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아우슈비츠 이런 데서 이 전부 이제 폴란드에 있는 도시인데 아우슈비츠 이런 데서 이제 전부 290만 명이 유대인들이 전부 사망을 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이 독일 정부가 계속 사죄를 했다. 일관되게 사죄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는 이런 정치뿐만 아니고 모든 학교 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다 이와 같은 한결같은 똑같은 방향에서 이와 같은 사죄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우려하래. 그 다음에 이 서독 정부가 또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아데나워 정부서부터 계속 이제 국력 신장을 했다. 그 얘기. 그러니까 친서방 정책을 펼쳤다. 웨스트민드 폴리틱. 그래서 이 웨스트민드 폴리틱 이 얘기는 안보는 철저하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에 이제 의존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력 신장,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전적으로 경제력 향상을 위해서 국력 신장을 위해서 이제 주변국들과 전부 다 이제 주변국들과 이제 협력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국력을 키웠고, 이것이 바로 이제 통일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국력 배양에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이제 동서독 간의 큰 어떤 이런 격차, 국력 격차. 이런 거를 바탕으로 이제 나온 것이 바로 윌리 브란트의 오스폴리트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방정책이다. 그 얘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력 격차가 이렇게 벌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저 못 사는 동독, 저 못 사는 이제 동국권 우리가 지금 현재 가운데서 역할을 하자, 끌어안자. 이제 그런 컨셉이 바로 이제 윌리 브란트 동방정책인데, 이 컨셉 자체는 반델두 히안네령에서 서서히 접근을 통하면서 이제 전부 동독을 변화시키고 공산권을 변화시키자, 이제 그런 얘기고, 폴리티에 크라이너 슈리터 해서 자기는 한 발자국 나아가면서 이와 같은 체제를 변화시키자, 이런 일을 하면서 무려 40년간 이와 같은 체제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이제 더 이상 우리 만약 통일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 이런 진영에 속해 있는 우리 서독은 더 이상 이제 제국주의, 옛날에 히틀러가 했던 그와 같은 1차 대전 때 그와 같은 제국주의 그런 야심이 더 이상 없다. 이제 그런 걸 표방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독일의 완전히 유럽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옛날에는 유럽의 독일화, 유럽을 완전히 독일화하자. 알레스 이버 도이치 오로파 해서 완전히 전 유럽 위에 이제 독일이다 이런 거 했는데, 지금 그런 거 이제 안 하고 독일의
유럽화, 우리가 유럽 전체 그 틀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제3의 독자기를 완전히 폐지하겠다 그런 얘기를 이제 일관되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센시티브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오데르나이스 강을 폴란드와 국경으로 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과거 그 독일의 어떤 이런 경계선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서쪽으로 밀렸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영토를 이제 그 상실을 했는데, 그러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무려 독일 제국의 영토의 40%를 전부 국제사회에다가 자 토해냈는데, 자 더 이상 이런 건 뭐 우리 돌려달라 이런 얘기 안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지정한 지금 현재 오더 나이스 이거를 이제 폴란드 국경으로 인정을 하겠다 그 얘기. 자 이제 그러면 독일은 이와 같은 그 배경하에서 전부 통일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 한반도는 아직도 70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현재 정전협정 체제 속에서 이 냉전 틀 속에 갇혀있다 그 얘기. 지금 현재 이 그림이 그건데, 그러면 지금 통일이 어디 와 있냐 지금 통일이. 자 통일은 어디쯤 이제 있느냐 그런 거 볼 때 통일은 저 맨 위에 이게 지금 통일인데, 우리 남북한은 지금 도대체 어디 있냐면은 자 저 초록색 여기 있습니다. 이 초록색을 둘러싸고 있는 이 박스가 바로 이제 이 냉전 구조인데, 이 숫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유감스럽게도 70년이 넘도록 우리 남북한은 아직도 냉전 구조 속에 이렇게 갇혀 있다 그 얘기. 그래서 우리가 빨리 지금 현재 저 위에 파란색 통일로 가려면은 이 냉전을 건너서 먼저 평화체제로 가야 되고, 자 위에 있는 이 조그만 박스 이것이 이제 평화체제인데, 이 평화체제로 가야 되고, 그리고 나서 통일이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냉전 건너 평화로, 평화 건너 통일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나 여태까지 이제 좌파 정부를 한국 내에서 보면은 이와 같은 객관적인 이런 현실을 전부 무시하고 계속 요 위에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빨리 그냥 평화체제 구축해서 평화협정 뭐 이렇게 저 프로세스 이런 거 밟아서 통일 가자, 요 우똥 얘기만 저 주구장창 여태까지 해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고, 엄중하게 우리가 지금 현재 한반도 안경이나 통일 여건을 냉철하게 살피자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도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이걸 다시 한번 보면은 이 냉전구조의 그 엘리멘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동색이고, 하나는 빨간색이고, 하나는 노란색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동색은 뭐냐면 남북한 간의 그 적대관계입니다. 적대관계고, 자 이것이 지금 현재는 적대관계지만 앞으로 만약 이제 남북관계가 잘 풀려서 우리가 남북한 간의 어떤 이런 평화관계, 공존관계로 간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요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정전협정인데, 여러모로 지금 현재 뭐 이 부족한 게 많다, 너덜너덜한 게 많다, 군정이도 그렇고 중감이도 그렇고 작동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도 이제 남북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노란 색깔은 뭐냐면 남북한을 중심으로 한 4강의 이제 불안정한 역학관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평화체제를 가기 위해서는 이제 북한도 미국과 일본과 수교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데, 그럼 왜 못 가고 아직도 70년 넘게 이 박스 속에 냉전 구조 속에 갇혀 있느냐 이 얘기를 할 때, 우리 앞에 커다란 그 어떤 이런 큰 강과 상이 지금 이제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큰 5개 과제가 있는데, 이 5개 큰 산과 강을 건너야 우리가 평화체제로 갈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제일 높은 산이 뭐냐 하면은 바로 자 1번 이쪽에 노란 색깔은 1번 이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그 핵개발, 그리고 북한의 그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북한의 이제 핵 문제 이거는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저렇게 80기, 90기를 손에 들고 있는 가운데 전혀 지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아래 동네에서 저 우동으로 갈 수 있는 첫 발자국도 지금 못 디디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한반도 이 남북한의 현실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금 전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과제는, 두 번째 높은 산은 이제 바로 남북한 간의 군사적인 긴장 완화다. 자, 이 얘기는
자, 휴전선을 지금 가운데다 놓고 170만, 180만 명이 아직도 중무장한 채로 총구를 겨누고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돌파구를 못 열면 일체 안 된다 그 얘기.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이 같은 저 고동색 여기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그러고 교류 협력을 하면서 그야말로 정치, 경제 공동체 이런 것들을 이제 건설을 해야 우리가 평화 체제로 갈 수 있는데 아직도 지금 현재 한 발짝도 못 뛰고 있다. 왜? 지금 현재 이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교류 협력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미국과 북한과 일본과 수교하는 문제. 자, 이걸 위해서는 뭐 예컨대 이제 키드내핑 문제나 여러 가지 이제 요구하는 라켓팅 테스트 문제나 이런 것들 전부 다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오는 것이 남북한 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종전선언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때 가서 비로소 이제 5개 과제가 완전히 해결된 다음에 오는 것이 종전선언인데 옛날에 몇 년 전에 미국은 문재인이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2018년 12월까지 종전선언이 전부 하자 이따위 얘기를 근거 없는 얘기를 완전히 지금 현재 이 현실을 무시한 그런 얘기들을 여태까지 쏟아왔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야 종전선언 평화 좋다 하면서 전부 박수치고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 지금 70년째 분단 세제에 갇혀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현재 인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얘기를 냉전 빨리 극복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세 가지 엘리멘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고동색은 순수 남북 문제입니다. 이 채널은 우리 남북한 간에 협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빨간색하고 이 노란색은 남북 문제에 있으면 동시에 국제 문제다. 자,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지금 현재 이 냉전 체제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속성들을 전부 다 우리가 잘 인지를 하고 이제 남북한 정치 지도자들이 이 속성을 잘 인지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 우리 주변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정전협정에는 중국과 미국이 상징적으로 미국이 이제 시그너터리로 있고 서명 국가로 있고 그 외에 이제 핵 문제나 인권 문제나 이런 것들 전부 주변국 이해하고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국제 사회로 우리가 더 이상 약 올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더 이상 분노하게 해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 정치 지도자들은 이 주변국과 이 주변국의 우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여기에 걸맞는 행동을 할 때 우리 남북한이 이 박스에서 벗어나면서 이 평화 체제로 들어가면서 드디어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을 제가 지금 이 도표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왜 아직도 지속되고 있냐, 이걸과 얘기를 할 때, 지금 저는 이제 독일 문제하고 이 한반도 문제, 이거를 비교를 하면서 이제 과연, 어떤가 하는 말씀은 이제 근본적인 차이점, 이런 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전승 4개국이 이제 동서도 분단, 그 다음에 통일과제 이런 것들을 전부 꽉 목을 쥐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국제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여러 개 조약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베를린 선언이라든지 포츠담 협정, 독일 조약, 베를린 지휘관의 전승 4개국 협정, 오더나이스 국교협정,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다음에 동부영토, 오스케비트,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완전히 국제사회가 지금 현재 이 신경을 쓰는 그런 건데, 이 얘기는 아까대로 이제 독일 제국에서 요 색깔, 요 일대 영토를 40% 가까이 되는 요 영토를 전부 다 양차 대전이 깨지면서 전부 다 잃었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이걸 다시 돌려달라 그러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국제사고 전부 1차 대 2차 대전인데 전부 다 협정을 통해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다음 베를린 선언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현재 전승 4개국이 야 너희들한테 그야말로 이제 모든 통치권을 우리가 갖는다 그런 얘기가 이제 베를린 선언에 들어있고, 이 포츠담 협정 같은 경우도 전 보면은 전후 독일의 어떤 이런 질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거기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제 완전히 이런 틀 속에서 이제 동서동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 문제 독일화 이거는 분단 초기부터 근본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독일도 최초는 이제 헷갈려가지고 1949년도 소독 같은 경우 49년도에 이제
이 건국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양동 문제를 다루는 그 Bundesministerium für Gesamtdeutsche Fragen에서 전 독일 문제를 다루는 이 연방 부처다. 예, 자, 이게 연방 부처 이걸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승사격이 대단히 여기 대해서 이제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Gesamtdeutsche, 전 독일, 동서독을 전부 아우르는, 그러면서 통일 얘기도 하고, 또 동독에 무슨 이 공산정권, 당, 퇴치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이제 굵직굵직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영 언짢아서, 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이제 토로되고 하니까 결국은 서독은 이제 1969년도에 자, 이 Bundesministerium für Gesamtdeutsche Fragen 이걸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개명을 해서 자,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s에서 내독 관계성이다 이렇게 좀 만들어가지고 이제 통일의 통째도 안 끝내고 그야말로 이제 동서독 간의 주민 교류라든지 경제 교류라든지 교류 협력 완전히 제도화해서 이해하는 그와 같은 그 역할들만 했다. 통일의 통째하는 그 이후로는 이제 안 꺼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한반도 같은 경우는 통일이나 분단을 규제하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독일에서의 어떤 이런 국제조약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반도 문제의 남북한은 근본적으로 가능하고 통일 주체는 우리 남북한이다 이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은 순수 남북 문제고 이 남북한이 이제 자결권을 갖고 있다 이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아직도 그 냉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주변국과 잘 협력해서 우리가 스스로 지금 현재 이 냉전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또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을 계속 우리가 풀어나가지 않고 놔둬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이제 통일이 도래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자, 주변국이 방해하기 때문에 중국이 반대해서 러시아가 반대해서가 아니고 우리 남북한이 분단 이후 이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놓은 대결 구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4개국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자, 우리 분단이 지속되고 냉전이 지속된다. 이 얘기는 더 이상 이제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분단 책임을 계속 얘들한테 계속 넘겨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분단 극복을 못한 책임은 1차적인 책임은 우리 남북한이 훨씬 더 크다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근데 이제 분할 과정에서 3파선으로 나뉘고 자 이럴 때는 자 우리는 죄가 없었지만은 자 일본의 무장 해제를 위해서 소련과 미국이 자 주도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제 미국 미소 제국주의 산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6.25 이래로 지금 현재 완전히 지금 현재 휴전 상태로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남북한이 얼마든지 자 이 중기를 모으고 서로 협력을 하고 자 튜닝을 하면은 이런 분단 극복을 가능하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이제 그러나 우리 남북한이 지금 이제 분단이 극복을 못하고 계속 고집스럽게 이 틀 속에 지금 이 초록색 틀 속에 계속 갇혀 있기 때문에 주변 4개국은 우리 한반도 남북한을 디레보면서 놈들 잘 논다 지금 하고 그야말로 돌아서서 낄낄거리면서 한반도의 분단을 지금 엔조이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이 분단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아까 얘기대로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이거는 남북 문제이면서 고동색. 자, 이 빨간색, 노란색은 이게 국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박스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 주변국과 잘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면서 또 필요에 따라서는 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자, 북한에 대해서 어떤 이런 그야말로 엉터리 그런 행동을 할 때 자, 옆에서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했으면 좋겠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자, 그런 바람도